2024년 4월 4일 음원 사이트에 한 노래가 올라옵니다. 이 노래는 SM 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A씨의 노래로 올라오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노래는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이트에 달린 댓글은 전부 표절에 대한 내용, 유명 가수 K씨의 노래와 매우 유사하다는 반응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습니다. 표절 논란은 K씨 개인 SNS 게시물로 더욱 화제성이 커졌습니다. K씨는 A씨를 저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취재하며 저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A씨는 이 음원을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A씨는 다수의 K씨의 음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있는 다수의 히트곡을 학습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이 사태는 표절이 아닌 저작권 침해 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A씨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A씨 맞으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습니다. AI 청소년과 자동차 관련하신 게 사실인가요? 도망가지 말고 대답해주세요. K씨가 개인 SNS에 음악도 유사성에 대해 저격하는 글이 올렸는데 확인하셨나요? 이에 대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작권 침해 논란 있는데 아시나요? AI 데이터 학습 과정에 여러 히트곡 사용하신 게 사실인가요? 도망치지 말고 말해주세요. 네, A씨와 같은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과 작가들은 AI가 자신들의 저작, 실험물을 빼앗아 간다며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했습니다. 게티 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가 자사 이미지 1000만 장 이상을 무단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국과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해서는 수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는 저작물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며 저작권자와 합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의 가장 큰 문제,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창작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저작권 침해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창작자 B씨의 기자회견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저희 A씨는 비용을 지불하고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창작한 겁니다. 정당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요. 또 생성형 AI는 그저 창작 도구로서 이용한 것뿐이지 엄연히 A씨가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방대한 학습 데이터에서 저작권 음원을 다 골라내고 하나요? 점점 발달하는 생성형 AI를 상업예술에 활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고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A씨는 그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창작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것뿐입니다. 너무 그렇게 저작권 따지면 예술과 창작은 발전할 수 없어요. 현장 보고 오시죠. C씨는 생성형 AI의 일러스트레이터 B씨의 그림을 모두 학습시켜 같은 그림체로 다른 작품을 만들어 AI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B씨의 그림은 한눈에 봐도 B씨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창의적이었으며 그림체와 사용하는 색의 명도 및 채도가 일정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한 C씨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입장료와 굿즈 판매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후 C씨는 B씨가 앞둔 전시회를 두고 얼마 전에 열린 C씨의 전시회를 따라한다며 댓글과 기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교묘하게 짜인 거짓 근거들에 의해 B씨의 평판은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에 2달 후 B씨는 논란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독창성을 침해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작권 업계는 AI가 학습한 저작물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저작권자가 제대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학습할 때 저작권이 없는 공유물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침해 문제만 해결된다면 AI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 문제엔 또 다른 큰 논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AI 창작물 저작권의 소유입니다. 과연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자, AI 등 다양한 주체 중 누가 그 저작권을 가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S대학교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현재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든 고유한 창작물이어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된다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상 생성형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재사용되어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AI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작품을 가장 직접적으로 생성한 주체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리적 사용 혹은 생산자의 이익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AI 창작물의 생산이 활발해져서 문화 및 예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본래 법적으로 인간에게 국한되는 권리였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하나의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지금은 인공지능을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합니다.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이 AI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고 각종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쉽게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사람들은 AI를 이용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특히 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 분야가 탄생하는 등 예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AI 창작물의 인간의 개입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작물을 고유한 작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이 인간 창작자 입장에서는 표절의 허용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이들의 창작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창작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어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 조건을 내세워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AI 사용료로 이득을 보는 개발자와 기업에게 저작권까지 인정해 준다면 이익 집중과 이중 보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일반 사람들의 생성형 AI의 자유로운 활용이 저해되어 다양한 창작물의 생산 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성형 AI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을 진행할 때 실제 작가들이 창작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까지 무분별하게 동원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원작자들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정당한 자신의 저작물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생성형 AI 창작물을 새로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과 만일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 그리고 생성형 AI 중 누구에게 있어야 알맞은지에 대한 논쟁도 불거집니다. 생성형 AI는 가장 직접적인 작품 생성의 주체이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생성형 AI로 예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발전이 됩니다. 생성형 AI 작품에 대한 사용자의 창작적 개입을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생성형 AI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모든 보상과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술계에서 표절이 허용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오늘 알아본 사례와 같은 갈등들을 막기 위해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유의 저작권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QR 접속하셔서 그 저작권이 생성형 AI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자 등 누구한테 부여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명 중에 7명이 생성형 AI에게 소유되어야 한다. 5명이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되어야 한다. 5명이 사용자에게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 생성형 AI가 되게 많이 퍼지고 발전이 된 후의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면 생성형 AI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는 해결 방안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